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3장, Examining and Visualizing Data인데, 3장을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먼저 2장 복습하는 겸해서 2장의 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랩 내용을 보면은, 그 nic 언더바 랩 1 xdf 파일을 이쪽 홈 폴더에서 이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예, 다운받아가지고,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이고, 넘어갔다. 자, 랩의 내용은, 이 파일이, 포맷은 똑같습니다. 포맷은 2장에서 진행한 그, 옐로우 캡 택시 데이터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두 개의 코드가 있어요. 레이트 코드 타입과 페이먼트 타입이라는 코드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 데이터셋에 추가해 준 다음에 그 추가해 준 각 그 레코드 레이트 코드 타입이나 아니면 페이먼트 타입의 발생 건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뒤에서 물어보는 게 그 랩에 따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이 디스크립션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쪽 이제 팩터의 레벨로 얘들을 정의해주고 또 그 기준은 앞쪽 그 소스 데이터 쪽 보시면은 해당 홈페이지에 딕셔너리 PDF가 있는데 거기에 기술된 해당 컬럼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팩터의 레벨들을 정의하게 돼 있고 그 레벨을 벗어난 애들은 다 NA 처리를 해가지고 미싱 밸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을 길게 하게 됐는데요, 아까보다. 저 하나만 네,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릴게, 저기, 이거, 아까 그 XDF 쓰지 말고 얘를 쓰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랩체인 네, XDF.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쪽 링크에 있는 거는 원래 방에서 쓴 거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아, 맞습니다. 그게 예, 그게 됩니다. 예, 예, 랩용이니까요? 랩용 받은 겁니다. 아, 네.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호출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랩 파일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코드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앞쪽에서 작업 디렉토리 설정을 하고 그리고 2장에서 배운 거와 똑같이 먼저 그 작은 테스트용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변화에 대한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그게 잘 돌아간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지금 메인 데이터인 XDF 파일, 큰 파일이죠. XDF 파일을 지정해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실제 변화를 수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실행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타임존 세팅은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를 잘못할 경우에 좀 지저분한 문자가 떠가지고 세팅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상대 경로를 쓰기 위해 가지고 절대 경로 루트가 되는 작업 디렉토리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개발용 테스트 샘플은 CSV에서 가져올 건데 CSV에는 데이터 타입이나 컬럼명에 대한 그런 메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정하기 위한 벡터 값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여기 CSV 파일명을 컨트롤 X로 다시 실행해서 만들고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 가져오는 read.csv 함수로 베이스얼 함수로 1000건만 딱 가져오고 잘 가져왔는지 확인은 head 함수를 써가지고 앞에 10건만 땡겨서 오른쪽에 값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가공할 지금 다운받은 nic lab 1 xdf 파일을 얘는 이제 xdf 파일이기 때문에 그 read.csv가 아닌 rx 계열 rx xdf 데이터라는 이 함수를 써가지고 nic 언더바 xdf로 이제 그 지정을 시켜 놓고요. 잘 됐는지 확인은 마찬가지로
헤드가 아닌 rxgetInfo라는 그 리도스케일러 함수를 통해 가지고 여건을 확인했습니다. 잘 매핑돼서 들어와 있고요. 이제 변화한 내용인데요. 그 딕셔너리 PDF를 보면은 메타데이터 쪽에서 이 레이트 코드 레이블은 총 6개의 이 코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택시 요금 같은 뭐 할증료나 뭐 시외 요금 뭐 이런 게 될 거고요. 이런 타입에 대해서 레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페이먼트 타입은 신용카드와 현금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쪽 그 랩 문제에서 보시면은 여기 4번 페이먼트 타입 디스크립션 만들 때에 카드와 현금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미싱 밸류로 처리하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타입들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카드와 현금이 아닌 그런 발생 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널 처리를 이쪽에서 add na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 앞에서 지정한 크레딧 카드와 캐시가 아닌 다른 레벨을 지정할 수가 없죠. 그런 건 다 이제 NA 처리가 되게끔 이제 트랜스폼 로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6가지의 레이트 코드 이외의 애들은 다 NA 처리가 되게 이제 랩 지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해당 레코드에 컬럼이 추가를 하는 게 이쪽이죠. 여기 지금 앞에 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신규 컬럼들을 이렇게 추가해주고, 추가가 끝나면 얘를 리턴하는. 그래서 이 함수를 그 xfor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생성이 된 거고요.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그 1000번짜리 작은 걸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해서 지금 테스트 결과가 보면은 뒤쪽에 레이트 코드와 레이트 코드 타입 디스크립션과 페이먼트 타입 디스크립션이 잘 나온 걸로 봐가지고 일단 이 위쪽 변환함수 로직이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비로소 메인 데이터인 nic_xdf 그 파일 쪽에 덮어쓰기로 컬럼 2개를 추가해서 덮어쓰기로 수행하는 이 처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한 50초 가까이 걸리는데요. 켜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처리가 되면 그 처리 결과는 여기 rxs1이라는 이쪽에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xdf 파일이기 때문에 rx로 시작된 rx 서머리를 가지고 내부에 그 레이트 타입 디스크립션과 페이먼트 타입 디스크립션 두 개에 대해 가지고 요약 정보를 도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두 줄이. 지금 처리되는 거는 얘가 xdf 파일이기 때문에 청크 단위로, 청크가 지금 544,498 두 번째 청크, 청크 단위로 넘어가가지고 데이터 스텝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43초에 처리가 끝났죠. 끝난 다음에 이 끝난 자료를 이제 서머리를 해가지고 조회해 보면은 지금 레이트 코드 타입 디스크립션에 그 레벨별로 몇 건이 지금 되어 있는지, 또 페이먼트 타입 디스크립션에 몇 건씩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랩에 대한 문제는 이쪽의 숫자들을 확인해 가지고 써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과의 복습과 랩풀이를 해봤고요. 이제 제어권을 오늘 발표하실 한석진 부장님께 제가 넘겨서 이제 발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어권. 화면을 제가 예. 공유를 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루트는 제 건 안 하고 그냥 말을 해볼게요. 좀 다른 쪽에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셔링하면 이거 지금 예, 지금 이게 보이는 거고요. 부장님한테 여기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답을 주신 건가요? 잘 들린다고? 아니면 들리시나요? 지금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네, 네. 화면이 제 화면이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석진이라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실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R 서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영업이고요. 좋은 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행이고,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진행할 내용이 챕터 3이죠. 챕터 3에
데이터 탐색과 시각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전에 미리 올려야 되는 것들을 실행을 안 해놨어요. 제가 급히 지금 조금만 실행하다가 말았는데 이 내용 앞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으면서 메모리 사전에 올려야 되는 것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보이시는 거죠? 우선은 지금 그 파일 위치 지정을 해줬고요. 워킹 디렉토리 지정을 해줬고 라이브러리를 제가 로딩을 했는데 점검차 다시 한번 로딩을 해보면 네, 여기 뭐 빨간색 없이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샘플 데이터를 CSV 파일 기억하시겠지만 CSV 1월부터 6월까지 있는데 1월 파일에 첫 번째 1000개로만 샘플로 읽었었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컬럼 정보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이건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CSV 파일을 지정을 하고 read.csv로 그 CSV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올라왔고 이 뒤부터 제가 간단하게 몇 개씩 체크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올려볼게요. XDF 이름을 이렇게 2016년 데이터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XDF를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임포트는 제가 지금 실행을 안 할 거예요. XDF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뒤에 했던 거는 6개월 데이터를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고 그 다음 이제 데이터를 들여다보죠. 여기 XDF 파일에 여기 이 특정 컬럼에 대해서 이제 서머리 정보를 뽑아보는 걸 해봤었고요. 마찬가지로 CSV 파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XDF가 6개월치 더 많고 전체 데이터 CSV는 1개월치에 1000개 행만 했지만 그게 XDF 6개월보다 전체 데이터보다 더 오래 걸리더라. 1000개 아니고 저거는 1000개가 아니었나요? 네, 이거는? 좀 아니고. 네, 이건 전체였군요. 예. 그 6배 데이터인데 더 빨리 끝나더라라는 걸 봤었습니다. 파일 사이즈도 작게 압축이 됐었고요. 데이터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들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뭐 컬럼 추가하는 것들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그 추가된 컬럼에 대해서 통계 정보도 뽑아보고 여기 이제 변환 작업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조금 추가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원래 좌표 정보하고 그 다음에 시간대 시각 정보가 그 타임스탬프가 있었는데 걔를 이제 일종의 비닝 개념으로 이렇게 서머를 해가지고 요일 정보 그 다음에 시간대 7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그 컬럼을 추가하는 작업을 함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터 스텝에다가 트랜스폼 펑크에다가 넘겨줘서 가공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죠. 그걸 이제 샘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해보고 검증을 한 다음에 XDF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 변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환된 컬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머리도 해보고 비율도 뿌려보고 하면서 플로팅도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봤었고요. 추가로 이제 지도 파일을 가져와서 이 쉐이프 파일에서 메타 정보를 추가로 가져오죠. 우리가 좌표 정보가 있는데 좌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여기 네이버 후드하고 보로 이렇게 용어가 돼 이게 한국말로 한국 사정을 치면 구하고 동증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건 그 좌표를 가지고 이 좌표가 어느 구에 어느 동에 있는지를 뽑아오는 걸 여기 뽑아오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올릴 필요 없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일단 혹시 뒤에서 객체가 빠진 게 있으면 제가 앞으로 돌아와서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함수를 쭉 만들어서 이런 오버라는 함수를 하니까 이제 동명이 나왔었죠. 그게 사실은 이 뉴욕시티의 전체 동명이 나와서 이건 이제 제가 오늘 할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뉴욕시티 전체에 해당하는 구, 동의 이름들이 다 팩터 레벨로 다 추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맨해튼 정보만 보고 싶어요. 그런 맨해튼만 보게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 팩터 레벨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이번에 제가 하는 내용이 맞나요? 지금 맞군요. 네. 그 직전에 지금 내용은 다시 보면 오버라는 걸 통해서 그 동정보, 구에서 동정보까지를 이름을 다 뽑아오는 것까지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데이터 스텝에 넣어가지고 변환한 작업까지 했고 그때 나온 컬럼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출발지 엔푸드, 출발지 보로. 이게 동이고 이게 구쯤 되죠. 출발지 동과 구 정보, 그 다음에 도착지에 동과 구 정보를 추가로 뽑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나올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면서 진행할 텐데요. 실제 이 스토리는 뭐냐면, 일단은 그 오버라는 함수를 통해서 쉐이프 파일에서 그 메타 정보를 뽑아왔는데, 그 정보가 제대로 됐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는 일은 내가 가져온 이 데이터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아니라 이 뉴욕시티 XDF에 대해서 전체 컬럼에 대해서 일단 근거 정보를 뽑아봅니다. 우선 얘를 한번 실행해 보고요. 사실은 제가 다음 챕터에서 추가한 컬럼 같은 게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무시하고 보도록 하고요. 여기 RxSAll이라고 하는 게 RX 서머리가 리턴해주는 밸류인데, 예를 들면 얘는 클래스를 보면 RxSAll 해서 보면 RX 서머리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죠. 얘가 실제로는 몇 가지 SAll 몇 가지 정보, 하위 정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반영이 이제 약간 늦어가지고 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S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이제 여기 지금 보는 거죠.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나라고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 안에는 이런 컬럼별로 정보가 있는데 팩터 컬럼들하고 누메릭 컬럼들이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 S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 내에서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컬럼들은 팩터 컬럼들은 이제 평균이나 이런 값들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건수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누메릭 컬럼들은 이 통계 정보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새로 컬럼을 추가를 몇 개를 했잖아요. 이 출발지의 동구 정보를 좀 카운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기 때문에 크로스테이프라고 하는 RX 크로스테이프라고 하는 이 외부스케일러 함수를 써보는데요.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카운팅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이게 처음 나오는 함수죠? 맞아요. RX 큐브하고 RX 지금 얘기하신 네, RX 큐브라는 함수가 비슷한 게 있는데 아마 여기 뒤에 그 시험 문제, 테스트 문제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올 텐데, 이 두 개는 기능은 똑같은데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크로스텝 어느 쪽이 좀 헷갈리는데요. 하나는 크로스텝이 아마 그거 같네요. 크로스텝 형태로 우리가 엑셀에 피버팅한 것처럼 컬럼을 옆으로 풀어주는, 그게 이제 와이드 포맷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반환되는 값이 하나는 배열로 떨어지고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떨어지고 그 차이라고 나왔어요. 네, 요거는 제가 일단 실행해보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이 데이터, 뉴욕시티 데이터에 대해서 방금 내가 추가한 컬럼 두 개를 인터랙션으로 해서, 인터랙션은 얘기는 이 컬럼 따로, 이 컬럼 따로가 아니라 이 두 개의 관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크로스탭에서는 이 두 개를 컬럼과 행과 열로 풀어가지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일단 실행을 해보면, 실행 결과가 이제 완료가 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역시 이게 안에 카운츠라고 하는 이게 하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잠깐 보면은, 여기 보면 카운츠라는 게 있고 sums라는 게 있어요. 이제 카운츠를 실행을 한번 해 보면, 잠시만,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실행을 해 보면 네, 약간 시간차가 있군요. 화면 보는 게 제가 너무 큰 걸 실행했네요. 네, 맥스 프린트를 잘 해놔서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많군요. 제일 위로 왔는데요. 여기 n후드라고 하는 동이라는 게 밑으로 풀려져 있고 구라는 게 오른쪽으로 풀려져 있습니다. 이제 구가 사실 많은데 여기 많기 때문에 밑에 따로 표시가 된 건데, 동과 구가 가로로 세로로 풀어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게 이 크로스탭스가 리턴해주는 부분이고요. 카운트를 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각각의 나타낸 카운트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썸즈를 하면 이게 여기에 지금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의 썸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카운트가 지금 유효하죠. 특히 썸이라는 게 지금 여기 지금 아무 안 됐기 때문에, 카운트라는 걸 다시 가져오는데 보면 형태를 잘 보면 이게 리스트 형식입니다.
여기 지금 이걸 보시면 지금 보실 수가 있죠. 리스트라서 지금 꺽쇠 두 개를 해가지고 첫 번째 얘 데이터 프레임만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걸 가져와서 뭐 형변환 해가지고 쓰게 되고 여기는 내용은 이게 설명이 지금 어떻게 됐었나요? 전체 가공을 하는 과정인데 가공을 한 결과만 일단 보시면 여기 이제 스토리로 좀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전체 전체 구 정보가 잠시만요. 구가 아니라 동이죠. 이쪽 화면 나오는 것처럼 같이 맞춰서 얘기하시죠. 아 그런가요? 말이 약간 더 빨리.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네네. 혹시 말도 딜레이가 되진 않나요? 아니에요. 아, 말이 먼저 가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걸 보고 그게 낫겠네요. 같이 봐야겠네요. 동들이 나오는데요. 동들이 보면 여기 있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건 구입니다. 일종의 구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알반이라고 하는 구에는 사실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리스트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맨해튼 정보만 가져왔잖아요. 필터링 할 때 데이터셋 자체는 맨해튼 정보가 있는데 이 쉐이프 파일을 가져오는 과정에 보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쉐이프 파일 가져올 때는 사실 뉴욕시티에 있는 그 쉐이프 파일 전체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에 가져올 때 내용을 보니까 오버라는 함수를 통해서 메타 정보를 동과 구 정보를 가져왔는데 팩터의 레벨이 맨해튼이 아닌 것들도 다 같이 추출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이 구조를 제가 서머리 해가지고 RX 게딘포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좀 보고 보여드리고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드리자면 쉐이프에서 가져올 때 팩터 레벨이 맨해튼이 아닌 것들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 조회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얘들은 지금 실제 맨해튼이 아닌 다른 구입니다. 다른 구에 여기 데이터가 없으니까 0으로 나오는 거고요. 쭉 해서 다른 구들 역시 없는데 맨해튼이라고 하는 구 밑에 보면 여기 이제 동별로 카운트가 지금 집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셋 자체는 지금 맨해튼만 데이터가 있는데 이 팩터가 맨해튼이 아닌 것들도 다 지금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는 이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밑에는 없지만 제가 이걸 RX 게딘포로 이 현재 추가로 더해진 그 컬럼들의 그 팩터 레벨을 한번 보자면 여기 RX 게딘포 해가지고 NIC XDF라고 get bar info를 이렇게 true로 주고요. 컬럼 정보를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방금 추가된 컬럼들이 픽업 애누드, 픽업 보로 이게 출발지 동, 출발지 구조 그 다음에 여기 또 도착지가 있고 여기 보시면 저기 동기화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천천히 해주십시오. 네. 천천히 빨리. 네. 자, 화면과 제가 말하는 기차가 있어서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화면 뜨는 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이라이트 된 게 픽업 앤 후드라는 게 출발지 동입니다. 출발지 동이 맨해튼이 아닌 동들도 같이 팩터 레벨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픽업 보로라고 하는 게 출발지 9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출발지 9도 가만히 보면 맨해튼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9를 가만히 보면요. 여기 보시면 뉴욕 맨해튼이 여기 나타나죠. 나타날 겁니다.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네, 여기 다시요. 네, 여기 선택을 했는데 떴나요? 아직 안 됐네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뉴욕 맨하튼이라고 하는 구입니다. 근데 이 구만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들이 여기 레벨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일종의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거예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피처로 쓰기 위한 정보를 수집을 해왔는데 이걸 통합하고 쓸만한지를 보는 과정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는 거죠. 지금 아까 RX 인포 파라미터 쓰는 게 안 보였거든요. 시차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위쪽에 스크립트 파일 가지고 네. 작업을 하시면은 밑에 결과창에 인텍 창에 뜨는 거하고 위가 연결이 되는데
네, 직접 네. 제가 따로 친 치시면은 거라서. 예, 네. 이게 시차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 서툴은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NIC 제가 방금 친 명령어가 이거죠. NIC 택시가 아니라 NIC XDF를 가지고 네, get 컬럼 정보가 나오게 하고. variable info는 true라고 방금 해서 지금 나온 결과거든요. 이걸 스크립트에 제가 넣어 놓을게요. 이걸 지금 제가 쳐서 이 밑에 결과를 얻은 거고요. 방금 이제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피처에 쓸 정보를 가져왔는데 그 정보가 제대로 가져왔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챕터 제목 자체가 탐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탐색을 해보니 내 팩터, 내가 지금 방금 추가한 거의 팩터가 원하는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 불필요한 데이터를 안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그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분석 결과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하려는 작업이 이 작업을 보존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내용이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포커싱 온 맨하탄이가 지금 그 작업입니다. 네, 여기 포커싱 온 맨하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이제 리팩터 컬럼 이런 지금 명칭들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먼저 하는 일은 자, 우선 지금 enwhose by borrow라고 하는 걸 아까 설명을 아까 기존에 가져왔던 거죠. 에노드하고 보로 정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맨하튼, 이 보로가 맨하튼에 있는 것만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맨하튼 엔후즈라고 여기 변수에 넣어주게 되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안에는 그 맨해튼에 들어있는 엔후즈, 맨해튼에 들어있는 동정보만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내용을 잠깐 확인을 해보자면 0보다 크다는 저게 맨하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그걸 볼까요? 지금 이 구조를 한번 보면 되겠죠. 먼저 로네임즈 해가지고 여기 먼저 이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hu즈가 이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죠. string nhu즈 by borrow 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건수가 263건이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요 맨해튼이라는 게 지금 그 저거 이름이거든요. 그 구 이름이거든요. 구 이름이고 로네임즈라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구 이름만 이렇게 리턴이 됩니다. 잠시만요. 구 이름이 아니죠. 이건 동 이름이죠. 제가 스트링을 보는 게 아니라 헤드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냥 질문. 네. 여기 내용을 보면 헤드로 보면 여기 지금 이게 이쪽이 구 이름이고 이쪽이 동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카운트가 이 카운트가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로네임즈라고 하면 그냥 로네임즈가 나오죠. 네. 로네임즈를 내가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그 동 이름을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가져오겠다고 해준 거고 조건을 주는데 여기 서브셋을 구하게 되죠. 서브셋을 구하는데 여기서 뉴욕 시티 맨해튼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0보다 크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 컬럼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진 데이터셋에 나머지 동들은 다 0으로 나오고 실제 우리가 데이터셋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기 카운트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것에 맨해튼의 데이터가 있는 것에 동 이름만 왼쪽에는 로네임 이 동 이름만 가져오는 명령입니다. 그걸 하고자 하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질문은 저기 0보다 크다 그러면 잡히냐라는 질문이었고요. 네. 지금 보여주신 걸 보면은 다 0인데 0보다 큰 것만 잡히게 돼 있네요. 지금 데이터 구조가. 맞습니다. 네. 다형인 건 헤드만 봐서 네, 그렇고요. 다음 단계로 네. 진행 잠깐.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금 가져왔고요. 이 이름을 가지고 팩터 레벨을 한정을 시켜 줄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함수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일단 데이터 리스트를 받으면 거기다가 픽업 nb하고 픽업 드랍오프 nb라고 하는 추가 컬럼을 만들어 줄 겁니다. 만약에 컬럼이 있으면 엎어 칠 거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원래 데이터를 그대로 원래 원천 데이터 픽업 n후드라고 하는 팩터 레벨이 많았던 그 컬럼의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팩터만 조정을 해줍니다. n후즈 레벨스라고 하는 그 쪽을 받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으로 레벨스를 조정을 해줄 텐데 실제 이 함수를 어떻게 쓸 거냐? 이 위에 지금 내가 맨해튼의 맨해튼의 동만 가져왔는데요. 그 동 정보를 여기다가 이 함수의 이쪽 변수에다가 매핑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의도를 보시면 시간차가 있네요. 네. 지금 하이라이트된 여기다가 매핑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는 일은 기존의 컬럼에서 값은 그대로 가져와서 새 컬럼에다 넣되 팩터 레벨만 맨해튼 걸로 제한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착지도 그렇게 해서 지금 픽업 MB하고 드랍업 MB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고 이 결과물을 리턴하는 걸 함수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스텝을 통해서 원래 데이터 XDF에서 XDF로 보내주는데 이 함수를 지금 매핑을 해주게 되죠. 방금 만든 함수를 매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다가 이 변수에다가 내가 만든 넘겨줄 변수 맨해튼 n후즈를 넘겨주는 이 매핑을 해주는 작업이 이 트랜스포머 오브젝트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트 원래 파일이니까 오버라이트 2라고 적어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XDF의 청크 단위로 읽어가지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변환 내용은 여기에 위쪽에 함수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면 실제 이 XDF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화면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100% 이해는 잘 못했는데요. 네. 문맥상 처리되고 있으니까 지금 맨하탄 쪽의 운행 데이터만 한정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필터를. 네. 그럼 XDF 파일 자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XDF 처음부터 가져올 때부터 맨해튼 정보만 가져왔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XDF는 처음 출발에 제가 이게 끝나긴 했는데 제가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예 그건 그렇다 치고 네네. 그러면은 지금 보로우하고 네이버 후드 디스크립션을 업데이트 치는 거잖아요. 네, 팩터 레벨을 팩터 레벨. 네. 팩터 레벨을 네. 팩터 레벨이 데이터는 줄어드는 변경하고요. 거네요. 팩터 그렇죠, 레벨이. 맞습니다. 이게 팩터 지금 레벨을 줄이는 작업이다. 네,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예, 그러네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다 지금 제가 게림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컬럼 추가를 했어요. 이게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제가 혼동했던 부분은 그 맨하탄을 가져왔는데 뭘 또 맨하탄을 줄이지? 라는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일종의 딕셔너리 정보가 되는 팩터 쪽의 레벨 정보가 너무 많으니 맞습니다. 그 레벨을 줄여주는 작업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결과를 제가 게림포로 해서 컬럼 정보를 뜯어봤고요. 여기 보면 원래 있는 컬럼들은 263 팩터 레벨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동이 263개, 뉴욕에 있는 그렇죠. 전체 그 동입니다. 팩터. 9개 구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 똑같은 동인데요. 28개로 줄어 있어요. 이 픽업 NB가 방금 만든 컬럼이거든요. 픽업 N후드가 원래 있는 컬럼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 똑같은데 263개 팩터 레벨에서 28개 팩터 레벨로 줄어들었습니다.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되고 나면 이 작업이 됐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여기 방금 만든 이 컬럼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제 맨해튼 데이터에 맞게 왜곡 없이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팩터의 레벨이 줄어들어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네. 차트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깔끔해지겠네요. 네. 뭐 숫자가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약간 좀 불만이라고 할까? 모르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 팩터의 레벨 정보 바꾸기 위해 가지고 전체 XDF 파일 다시 한번 로딩하는 건 약간 좀 낭비가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게 뒤에 커버가 됩니다. 예. 알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 뭐 진행하시죠. 예. 네, 지금 왜 XDF를 전체 데이터 스텝으로 전체 데이터를 다 읽어야 되냐라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뒤에 이제 나올 거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방금 내가 컬럼을 2개 만들었잖아요. 이걸 한번 통계 정보를 뜯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 정보를 여기다 넣어놓고 헤드를 한번 넣어보면요. 아까 지금 RX 서머리에 S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 하위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캐테고리컬이라는 걸 뽑아오면 얘는 팩터형 컬럼들에 대한 정보만 따로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 중에 이제 헤드로 해서 일부만 봤는데 여기 보시면 방금 여기 표현되는 이 팩터 레벨들이 사실은 맨해튼에 있는 동들입니다. 저희는 맨해튼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맨해튼 출신이 있으시다면 아마 바로 알아보시겠지만 배터리 그거 모르세요? 배터리는 아는데 네. 네,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속도가 느리거나 빠르거나 어떤가요? 네, 진도는 굉장히 늦고 있습니다. 늦나요? 네. 근데 내용은 참 좋고요, 지금. 네. 아주.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트립 디스턴스라는 컬럼이 있잖아요.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뽑아봅니다. 히스토그램으로 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는데 일단은 지금 전체 뉴욕시티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로 표현을 해보고요. 20개 구간으로 나눠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제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갔냐를 한번 뽑아보니까 이 그림만 가지고도 몇 가지 인사이트를 뽑아볼 수가 있다는 메시지이고요. 여기 보면 0보다 작은 게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로 같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데이터가 제가 화면을 이쪽을 보고 있거든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이제 좀 이상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네, 커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레깅이 있네요. 약간 요 앞쪽에 1마일에서 4마일 사이가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했다는 부분이 있고 쭉 줄어드는데 좀 특이한 포인트는 17마일, 18, 19마일 정도 분 쪽에서 약간 또 튀는 값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추측을 해본 건데 예를 들어서 아마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특정 지역들, 좀 먼 거리 지역을, 예를 들어 A에서 B까지 가는데 A, B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아마 어떤 특정 거리를 보이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런 트랜잭션이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데이터도 들여다보겠다는 게 밑에 바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마 반복되는 메시지가, 이번 장에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각화를 하면서 이제 시각적으로 내가 인지하는, 뽑아낼 수 있는 상식에 근거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숫자를 보고 시각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숫자로 뽑아낼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잘 조합을 해서 내 인사이트가 맞는지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행되는 내용을 보면 XDF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고요. 이 출발지와 도착지 동 정보를 가지고 인터랙션으로 해서 통계 정보를 뽑아봅니다. 인터랙션이라는 얘기는 이 두 개를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에서 B로 간 거, A에서 C로 간 거 이런 것들을 각각 별개의 케이스로 보고 매트릭스로 네, 그 조합을 가지고 그 페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제 RX 서머리나 RX 데이터 스텝이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필요한 가공을 바로 이렇게 on the fly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함수 내에서 바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는 일은 트립 디스턴스, 여기서 방금 내가 그림에서 좀 튀는 값을 봤잖아요. 이 부분만 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 구간에 해당하는 통계 정보만 뽑아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우 셀렉션 넣어가지고 바로 조건을 넣어줍니다. 트립 디스턴스가 15에서 22 사이라고 조건을 주고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뭐 여기 지금 로 셀렉션을 줬지만 로 셀렉션이 아니고 트랜스폼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함수를 옵션을 주면서 예를 들어 내가 새로 컬럼을 만들어서 그거의 통계 정보 어떤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온 더 플라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저장을 했고 그 결과를 지금 소팅을 해서 카운트 단위로 소팅을 해서 이 팩터 컬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또 가늠을 해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카운트가 제일 많은 것, 여기에 튀었던 구간에 있는 데이터를 통계 정보를 뽑았는데 카운트가 제일 많은 것을 보니까 미드타운에서 미드타운으로 가는데 50건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행도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어퍼 이스트 사이드로 가는데 22건,
이게 아까 가정했던 거하고 상반된 결과인 거죠.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동네로 갔는데 여기가 이제 실제 17마일 이상 되는 데서 주로 그 데이터가 실체가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아까 가정했던 부분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동네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결제 안 하고 계속 쭉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원래 있는 동네로 돌아와서 결제하는 걸 이제 그 미터기를 끈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시지는 어쨌건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각적인 부분, 숫자를 이용한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볼일을 다 보고 들어와서 결제하는 거예요. 자가용처럼 쓰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딱 그렇네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추가해서 자기 동네에 왔지만 거리가 길게 느껴지는. 좋은 가설입니다. 네, 이렇게 이걸 설명이 검증하기 위한 또 나와 있습니다. 뭐가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예, 예. 네. 해석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볼일 하는데 손님 안 태우고 자기 볼일 보려고. 대절한 거죠. 하루 대절을 쓰고. 그 볼일이요? 예, 그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나가면, 제가 한국 사람들, 한국 택시분들 이제 그냥 예약 켜놓고 그냥 자기를 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 별로 보신 적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뜻이. 그러세요? 네, 그러실 수도 있고. 네. 네. 그러실 수도 있죠. 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아웃라이어를 보는 부분인데,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는 이제 단계입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좀 힘드시면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그럼 계속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부분은 아웃라이어가 의심되는 데이터셋만 뽑아서 좀 더 들여다보고 싶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접근입니다. 여기 조건들을 보시면 트립 디스턴스가 50마일 이상이다. 50마일이 우리나라로 치면 10마일이 16km, 100마일이 한 80km 되나요? 네, 꽤.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 다음에 거리가 음수인 것도 있고 사람이 5명보다 넘게 타거나 사람이 하나도 안 타거나 아니면 이게 5,000달러면 500만 원쯤 되죠. 500만 원 이상 돈을 내거나 아니면 음수로 돈을 내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 값이기 때문에 얘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 셀렉션에다 이 조건을 줘서 전체 데이터에서 뽑아오고 싶은 거고요. 여기 이제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아웃파일을 지정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리턴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U가 0.1보다 작다라는 제가 0.1로 추정을 했는데요. 0.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줍니다. 근데 이 U는 트랜스폼스에다가 내가 이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runIf 해가지고 여기 어떤 값을 넣어주고요. 이 어떤 값은 사실은 이제 내장된 변수입니다. 이 .rx num rows라는 변수는 이 rx 시리즈가 다 청크다로 처리가 되는데 그 각각의 청크의 레코드 수가 이 변수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runif가 랜덤 발생 함수고 딴 게 없으면 0부터 1 사이 값이 떨어지는데 그 시드 값을 지금 rx 넘어오는 거죠? 아니요. 다 맞는데요. 시드는 이걸로 준 거고 네. 내가 뽑아올 레코드의 개수가 이걸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runif가 균등 분포인데요. 균등 분포라서 확률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0에서 1 사이의 값이 랜덤하게 리턴이 될 텐데 그 랜덤하게 뽑을 그 레코드의 개수가 이 청크 개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크 개수가 저쪽에 U가 0.1보다 작다가 저는 10%만 뽑는다고 봤거든요. 그건 맞고요. 예. 제 말은 이제 이 안에 넘기는 값은 내가 몇 개 그 레코드를 가져올 거냐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청크가 10만 건 단위로 했다. 그럼 10만 개가 여기에 매핑이 되는 거고 10만 개의 0하고 1 사이의 숫자가 리턴이 되고 10만 개 중에 10만 개의 값이 0하고 1 사이거든요. 그 중에 예를 들면 0.1보다 작은 것만 하면 0하고 1 사이 중에서 0.1보다 작은 것만 하면 10분의 1이 되는 거죠. runif든지 여기 바이노미얼 같은 거 나고 하는데 여기에 넘겨주는 값은 특정 분포를 따르는 그 값들을 가져오는데 값의 개수를 정해주게 됩니다. 여기 제가 물음표 runif라고 해서 한번 보면요. 예, 그건 찾아봤었는데 runif에 파라미터 여러 개 들어가는데 파라미터 없이 그냥 넣었으면은
0부터 1 사이에 분포하는 의미의 숫자가 나온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요거거든요. 넘버 오브 오브저베이션. 건수죠, 건수. 여기는 지금 글씨가 너무 적게 X, 나오는데요. Q, P, N에서 N. N이요, 네. 네. 그래서 요거의 결과가 지금 여기 예제에서 좀 더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런이프 20 하면 20개 숫자가 나옵니다. 20개 숫자. 여기서 실행해보면 되겠네요. 제가 런이프에서 10개라고 이렇게 뽑아보면 10개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 화면에 지금 나올 텐데요. 그 10개의 숫자가 0과 1 사이에 분포를 하는 거고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해했습니다. 청크가 10만 개다. 10만 개가 0하고 1 사이의 숫자가 10만 개가 리턴이 되는 거고 10만 개가 리턴이 돼서 그게 U라는 데 매핑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중에 10분의 1만 가져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크인가요? 뭔가 로우 개수죠? 요게 RX. 청크의 로우 개수입니다. 그렇죠. 청크의 RX. 로우 개수. 청크 로우. 예. 네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전체 처리된 건수의 0.1보다 작은 수니까 맞습니다. 네. 0.0, 값으로 필터링 하는 거죠. 네. 그것만 샘플링 하는 게 되겠네요. 랜덤하게. 요걸 그대로 이 화면 이 내용을 데이터 스텝을 U 필터링을 안 주고 전체를 뽑아보면 네. U라는 컬럼인데 거기 0과 1 사이의 값들이 있는 거고. 이거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저게 랜덤 샘플링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고 네. 처음에 그냥 탑 1000만 가졌어요. 네네, 그렇죠. 그때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다는데 이게 여기는 이제 보니까 맞습니다. 하는 게. 네, 실행을 해봤고요. 이게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U 값을 가지고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샘플링된 결과의 U 값을 보면 다 0.1보다 작은 그렇죠. 값만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다 필터 아웃 시킨 거고요. 지금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텝 설명하시면서. 네네, 그렇게 할게요. 그 뒤에 이제 건수를 보게 되고요. 건수를 보면 이제 훨씬, 시간 끝났네요. 건수를 보면 한 13,000건 정도가 샘플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드 트립스라고 하는 지금 이 데이터는 지금 다시 보면,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얘를 가지고 일단 플라팅을 해봅니다. 여기다가 지금 필터를 줘서 지금 지지 플랫에서 넘겨주게 되죠. 트립 디스턴스가 50보다 큰 것만 해서 이 P에다 넘겨주고 여기다 히스토그램을 찍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페어먼트를 내가 표시를 해주고 색깔은 트립 듀레이션이 10 곱하기 60 이게 트립 듀레이션이 초거든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10분이죠. 10분보다 작은 것들 작은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컬러 코딩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 얘는 샘플링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네요. 제가 전에 봤던 거하고 또 다르네요. 아마 실행하실 때마다 다르실 거고요. CD를 안 주게 되면 저는 CD를 주고 봤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결과가 다르네요. 어쨌건 여기서 이제 뭐 여기 아마 강의할 때도 이게 다른 그래프가 나왔고 지금 그때 아마 즉흥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시도를 해보자면 여기 지금 페어먼트가 이게 $50 이게 거의 한 $20 된다고 하면 한 2만원 정도 안쪽이거든요. 2만원 안쪽인데 이게 지금 빨간색이라는 얘기는 10분보다 더 많이 걸린 거죠. 10분보다 더 많이 걸렸는데 한 2만원 안쪽이고 여기 보면 파란색은 10분보다 짧게 걸린 거예요. 짧게 끝났는데 한 5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좀 뭔가 이상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10분보다 보다 짧게 끝난 사람도 지금 돈을 적게 냈는데 여기는 시간이 10분보다 더 많이 걸렸는데도 거꾸로 말했네요. 10분보다 적게 빨리 끝났는데도 5만원 정도 이상을 냈습니다. 이게 지금 이상치인지 아닌지 판단은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 빨간 게 10분 이상인 거죠. 10분 이상. 이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게 헷갈리거든요. 빨간 게 10분 빨간 게 이상입니다. 10분 이상. 네. 10분 그리고 이상. 네. 여기 이제 파란 건데 10분 이하 걸린 건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낸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되려면은 우측일수록 즉 돈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정상적인 게 되겠죠. 네. 이 X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간 게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야 되고
왼쪽, 즉 돈이 작을수록 10분 미만 파란 게 많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이고 중간에 갑자기 저 파란 게 튀어나오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가 발견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메시지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상치에 대해서 볼 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고 이상치는 급하게 마무리를 짓고 진행이 네. 되더라고요. 네.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이제 정말 이 맨해튼 정보만 따로 XDF를 따로 준비를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좀 잘못됐나요? 원래 뉴욕시티에 있는 전체 데이터였는지 좀 헷갈리긴 아니에요. 했는데 정확히 하셨어요. 일단은 지금 XDF를 따로 이렇게 매핑을 해주고요. 이러면 이제 XDF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서 나중에 얘를 가지고 읽거나 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정하는 건 처음 실행했다고 가정하면 MHD XDF에 해당하는 이 파일은 생성이 안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생성을 해주는 거죠. NYC에서 읽어서 MHD로, 뉴욕시티에서 읽어서 맨해튼으로 이제 XDF를 따로 만드는데 이제 정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만 따로 모읍니다. 여기 조건들을 보면 일단 정상치라고 보이는 것들, 승객수가 정상적으로 보이고 디스턴스도 0에서 30 정도 사이만 보고 듀레이션도 0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상, 그 다음에 맨해튼이라고 하는 그 구에서 맨해튼이 있는 것만 필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추가했던 동정보 뽑아오는 것들이 비어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정보를 주고 또 역시 그 금액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에 필터링 돼서 필터링 결과만 여기에 쓰이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지금 스트링 디텍트 같은 이런 함수들이 스트링 R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지금 가져온 거기 때문에 패키지를 명시하고요. 저번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이런 패키지를 명시를 해야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컨텍스트를 바꿔서 외부에 뭐 하둡에서 돌린다든지 할 때 참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규칙이라고 보고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컬럼, 이번에 지금 분석 안 할 컬럼들은 이렇게 제외를 하고 제외를 하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있지요. 자, 스킵을 할까요? 네, 스킵. 네, 이건 제가 미리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를 뽑는데 여기 내가 방금 만든 거에다가 1% 데이터만 가져옵니다. 여기도 지금 U 해가지고 런이프해서 넘로드 넣게 되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1% 데이터만 샘플링해서 샘플 데이터 프레임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얘는 안 만든 것 같은데. 이건 메모리 객체니까요. 이건 제가 지금 실행을 하고요. 원래 이렇게 한 컬럼에 유니폼 디스트리뷰트를 넣어가지고 저렇게 샘플링 하는 게 자주 저러시나요? 컬럼에다가 자주 한다기보다 이제 이런 기법을 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대용량 내에 처리할 때에 계속 이 강좌에서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깊게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확정되면 큰데 적용해라라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저렇게 컬럼 따로 만들고 그렇게 샘플링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게 쉽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컬럼 추가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한데 여기 그냥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넣어주기만 하면 그냥 바로 컬럼이 되니까 내가 필요한 템플러리 그런 정보들도 그냥 쉽게 만들어서 쓰고 필요한 없으면 버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저기 카피 페이스트가 네, 그렇게 되고요. 이게 샘플링 결과 28,000건 정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맨해튼 샘플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로직을 점검을 하고 그 가정을 내가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전체 데이터로 하는 게 낫겠다. 특히 빅데이터 한 며칠 돌렸는데 안 맞으면 문제니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좀 진행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 트립 디스턴스에 대해서 지금 서머리를 해보는데요. 출발지와 도착지에 대해서 맨해튼에 대해서 트립 디스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뽑아봅니다. 이 내용을 뽑아보면 여기 아까 지금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RS 크로스탭스에 보면 sums라는 게 있고 counts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counts 분의 sums 해가지고 지금 트립 디스턴스의 평균을 이렇게 구해보고요. 시리에이션은 패키지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
방금 내가 뽑은 이 값을 제가 헤드로 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방금 이렇게 뽑은 데이터는 이 크로스탭에서 지금 요 썸과 카운트 정보만 뽑아서 나눈 데이터예요. 요 데이터를 지금 보면 지금 출발지 동정보와 도착지 동정보가 행과 열로 풀어져 있고 그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거리의 평균입니다. 지금 이제 거리 평균을 구했잖아요. 평균 그래서 운행 거리. 예. 예를 들어 배터리 파크에서 배터리 파크로 가는데 0.99 마일 정도가 이 트랜잭션에서 지금 옵저베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이 값들 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 값을 못 구했다. 예를 들어 이 카운트가 0이라든지 해서 계산이 안 돼가지고 못 구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지금 그 전체의 평균 값을 그냥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정비를 해줍니다. 데이터 정비를. 그 다음에 cdate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이 데이터에 대해서 ndorder라는 cdate라는 걸 작업을 해서 ndorder라는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표를 보면은 알파벳 순으로 X축과 Y축이 정렬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저거를 아까 시레이트 설명하시겠지만 저렇게 이제 플랫을 그리면은 플랫이 물론 패턴은 보이는데 좀 보기가 그러니까 저거를 예를 들어 이제 다운타운에서 변두리 지역으로 이렇게 거리별로 쭉 저 지역 정보를 나열하면은 보다 분석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저 X축, Y축이 다 팩터의 레벨들이거든요. 레벨 오더링이 디폴트는 알파벳이다. 그래서는 그 디폴트 순서를 ABC 순이 아니고 거리 순으로 오더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 리오더링이죠. 그게 거리 순인가요? 제가 사실은 시리에이트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릅니다. 모르고 이제 뒤에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시리에이트 이전 데이터로 뿌려준 거랑 한 데이터하고 이제 뿌려준 거를 보면 일단 차이가 뭔지는 확실히 와닿는데 제가 아직은 시리에이트 정확한 의미를 찾아봤어요. 모르고요. 그래가지고 그러시군요. 예. 자체는 바꿔주고 오더링을 크기 비교인데 변수 만드는 네네. 거리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잡아놨어요. 이 거리가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쫙 펼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각화해서 보실 거고요. 지금 보려고 하는 주체 그 픽처를 지금 추가로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출발지, 도착지 매핑별로 출발지, 도착지 페어별로 트립 디스턴스를 뽑아 볼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 맨해튼 데이터에서 뽑아보죠. 그걸 하나 지금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피처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 출발지와 도착지 페어별로 미니 퍼 마일이라는 걸 뽑아보는데 이가 지금 만드는 거죠. 바로 트립 듀레이션 시간입니다. 시간을 거리로 나눈. 그래서 단위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이게 초를 60으로 나눠서 분이거든요. 1마일을 가는데 걸린 시간, 걸린 분입니다. 저거는 왜 나왔냐 하면 저 해설 보면은 트래픽, 교통체증 정도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만든 네, 콜럼인데요. 그렇죠. 이제 특정 길이 가는데 마일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막힌다는 얘기겠죠. T%를 역시 이렇게 지금 통계적 뽑아보고요. 얘를 컬럼을 3개를 이제 같이 붙여주고 컬럼명을 주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출발지, 도착지 매핑별로 해서 거리의 평균, 그 다음에 마일당 걸린 시간, 그 다음에 T%가 나옵니다. 배터리 파크에서 배터리 파크로 가는데 요 거리가 평균 0.99 마일이고 1마일 가는데 7.9분이 걸렸고 팁은 13.3% 정도를 줬다라는 게 지금 샘플 데이터에서 전체 데이터에서 발견된 그 부분입니다. 얘를 지금 그려볼 거거든요. 이걸 그리는 내용을 보면 이제 출발지, 도착지를 표현을 해주고요. 이 거리별로 지금 색칠을 합니다. 컬러 코딩을 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이 거리는 참고로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지금 컬러 코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뿌려보면 무턱대고 뿌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X축이 지금 출발지고요. Y축이 도착지인데 출발지, 도착지별로 매핑을 보면
색깔들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여기 마우스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 노드가 도착인 것들이 좀 진하게 나와 있는 것 같죠? 다른 데 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워싱턴 하이츠에 도착한 것들이 좀 진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진하다는 게 거리가 멀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보기가 좀 그렇더라. 이제 알파벳 순으로만 지역이 나열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짧은 거리부터 긴 거리까지 나오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냐라고 네. 해서 이제 그렇죠. 조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밝은 색에서 진한 색으로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 뒤에 보면 이제 네. 뭐 설명을 해주실 수도 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외곽에서 외곽으로 움직일 때는 도심이 그 트래픽이 심하거든요. 측정이 외곽 순환도로 돌아가지고 오히려 시간이나 거리가 이렇게 빨리 될 수도 있고 도심에서 움직일 땐 조금 움직이는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 표가 정확히 거리 비례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그림 보면은 네, 더 와닿으실 네. 것 같고요. 여기 아까 MB 오더가 아까 시리트 결과거든요. 시리트 결과로 오더 인덱스 숫자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뭘 하냐? 이 RES의 픽업 NB라는 것 자체가 팩터잖아요. 이 팩터의 레벨이 이미 지금 그 알파벳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디폴트, 예. 근데 뉴 레벨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 레벨을 내가 원래 레벨을 가져와서 이 NB 오더를 먹이게 되면 NB 오더 별로 해서 다시 오더가 새로 매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새로 매겨진 오더가 그 레벨들이 새로운 순서로 레벨들이 만들어져서 여기 저장이 됩니다. 걔를 활용하는 게 그 팩터를 다시 덮어 쓰는 거죠. 여기 보시면 MB 오더를 봐야 되겠네. MB 오더. NB 오더는 사실은 그냥 언리스트. 그냥 숫자고요. 언리스트. 언리스트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숫자가 인덱스가 그냥 숫자로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파크가 1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아마 어딘가 있겠죠? 배터리 파크가 첫 번째 아닌가요? 얘는 지금 중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중복 제거하는 유니크가 있는데요. 어쨌건 요 유니크까지 하게 되면 2가 있네요. 요게 원래 순서고 아마 순서가 바뀌면 저기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얘는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컬럼의 레벨이 요걸 먹이면서 새롭게 정렬이 된 레벨로 리턴이 됩니다. 그걸 이제 여기다 넣었고요. 이게 지금 내가 앞으로 쓰게 될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출발지 ND를 새로 덮어 쓰게 되는데 팩터로 해서 다시 덮어 쓰면서 팩터 레벨을 다시 지정해 줍니다. 그걸 이 뒤에 있는 이 new labs라고 하는 유니크를 걸어가지고 넘겨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역시 데이터가 변하는 게 아니라 팩터 레벨이 바뀌는데 아까처럼 맨해튼으로 뭐 필터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순서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바뀐 이 레벨스를 매핑을 해줘서 팩터 레벨의 순서가 바뀐 그러나 값은 같은 걸로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이 컬럼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다시 표현을 해주는데 똑같은 데이터셋 덮어 썼으니까 다른 로직 변경 없습니다. 똑같이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좀 더 이쁘게 표현이 됩니다. 제 생각에 이게 아까 그래서 왼쪽이 그 다운타운 지역이 되고요. 중심가가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외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진해지잖아요. 거리가 멀어지고 중간 부분들은 이동 거리가 짧은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운타운 라인 움직일 때 좌하단은 다운타운이나 이렇게 중간이 이제 미드타운이 되는 거고 그 멀어질수록 제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지금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조합을 해보면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리가 이게 다 다를 건데 이쪽이 지금 가까이 있는 동네들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먼 동네들이라서 네, 맞습니다. 숫자로 정렬하면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그 과정 중에 보면 이게 다운타운, 업타운이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간이 하얗게 비는 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움직인 거거든요. 이 중간 대각선, 우상향 대각선 방향은 그냥 자기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아까보다 좀 더
보기가 편합니다. 분석하기가 편합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저런데 색깔이 튀는 애들은 뭐 다른 무슨 운행이 있거나 아니면 네. 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죠. 여기 이 노드 이거는 지금 명백하게 아까 섞여 있는 상태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여기 지금 화살표가 여기 지금 여기 있는 화살표요.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배터리 파크를 보면 얘가 지금 가만 보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해상도 화면 밝기가 좀 달라서 좀 덜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얘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 세로로 쭉 올라가 보면 얘가 아까처럼 섞여 있었을 때는 잘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런 패턴들이 좀 보이고 얘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석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도 표현하는 게 여기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뭘 빼먹었나요? 아니요, 계속 잘 하고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뒤에 나오나요? 뒤쪽에 이제 네. 뭐 저거별로 여기 팁을 바로 얼마 뒤에 주냐, 있네요. 네. 팁을 얼마 주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네. 여기 이제 또 추가적으로 봅니다. 이제 시각적인 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보는 건데 이번에는 지금 미니츠 퍼 마일을 보는 거고요. 출발지 도착지별로 쭉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미니퍼 마일을 본다는 얘기는 교통체증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동 회로별로. 네. 여기서 사실 시간을 많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어떻게 탐색을 한다, 시각적으로 활용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에서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만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거죠. 여기 진한 게 보이는데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혼잡하더라. 여기 사실은 이게 같은 동네네요. 보니까 그 동네가 혼잡한 동네인 거죠. 이 동네를 진행할 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가는 게 엄청나게 좀 밀리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제 팁을 보죠. 약간 좀 인종차별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그래요? 보시죠. 예. 여기 동네 때문에요? 네, 그런가요? 현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색깔을 T%를 가지고 표현해 보는데 T%를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컷 함수를 써서 구간을 만들어 줍니다. 아까 정보에 전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숫자가 나오면 내가 지정해 준 요 카테고리 이 구간에 맞게 어떤 구간인지가 리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표현을 해보겠다라고 해보는 거고요. 이게 0%, 5%, 8%, 10%, 12%, 100% 이렇게 구간 나눠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여기를 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간색 표시된 이런 것들을 보면 팁을 거의 안 줬구나. 왠지 모르겠지만 왠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할렘이네요. 할렘에서 차이나타운 가는 사람들은 거의 팁을 안 주더라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보라색이 맞죠? 보라색이 팁을 좀 잘 주는 데잖아요. 그렇죠. 보라색이 많이 좀 잘 안 주는 데 보면은 차이나타운에는 잘 돈을 안 준다. 이쪽도 중국 사람들은 돈을 잘 안 준다라는 부분을 보면 이제 외곽을 돌 때 하고 차이나타운하고가 색깔이 보라색이 작아요. 그걸로 해서 외곽 지역은 보통 좀 못 사는 사람이 살거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하나씩 차이나타운 또 까는 거 밑에 차이나타운 1열은 완전히 보라색이 안 보이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쪽 밑에는 이제 퍼센트를 다르게 해서 15%대. 왜냐면 여기 보면 주황색이 너무 많아서 이쪽이 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들을 조금 구별하려면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좀 구간을 좀 조정해가지고 돌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 구간에서 봤을 때 이쪽 구간하고 이 나머지 구간들 제가 잠깐만요. 네, 크게 해서 마우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아까하고 약간 다른데 아까 여기 한 이 정도 구간, 한 반 정도 되는 이 구간이 거의 같은 색깔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요 왼쪽 밑에 있는 구간하고 이 오른쪽 바깥쪽에 있는 구간들이 약간 패턴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좌하단 4분의 1 부분이 보라색이 많은데 다운타운, 도심 지역에서 팁을 후하게 준다. 외곽 지역에서는 팁을 잘 안 주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유의할 건 어쨌건 이건 이제 하나의 여기서 뽑아올 수 있는 인사이트지만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이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수영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팩터를 바꿀 때, 팩터 레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아까도 이제 그런 게 나왔었죠. 맨해튼 걸로 이제 필터링 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 아까 정렬을 할 때도 그랬고, 전체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해야 되냐? 이 위에 있는 게 그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뉴 레벨로 넣는데 원래 파일에서 읽어서 원래 파일로 쓰고, 그 다음에 원래 있는 데이터 그대로 넣는데 레벨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걸 실행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전체 데이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이거 끝나는 걸 조금 기다렸다가 실행할 텐데, 밑에 있는 거 RX 팩터스라고 하는 함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팩터 조정을 자동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나 이런 걸 안 건드리는 걸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 레벨 정보만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원래 파일에서 원래 파일로 작업을 하는데 팩터 정보, 팩터 인포라고 하는 옵션으로 이 매핑만 시켜줍니다. 이 픽업 MB라는 놈은 이 레벨로 줘라. 이 드랍오프 MB라는 컬럼은 이 레벨로 줘라라고 매핑만 시켜주게 되면 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끝났고요. 요 끝난 걸 이제 같은 작업을 하는 걸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바로 끝났죠. 그래서 좀 더 빨리 진행된다는 거고, 강에서 지금 포인트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얘는 로컬 컴퓨터 컨텍스트에만 된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얘는 사실 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강의에 일단은 나온 얘기는 RX 팩터는 하드업에서는 안 돌 수도 있다. 네, 못 돈다. 그러니까 네. 유사 환경에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로컬이란 게 이제 사실 아직 얘기가 안 나온 얘기지만 그 어떤 서버 자원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분석을 할 거냐를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컨텍스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로컬 시퀀셜 컨텍스트, 로컬 패러럴 컨텍스트, RX 스파크라고 하는 컨텍스트, 하둡 MR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뭐 인 테라데이터라고 하는 컨텍스트, 인 시퀄 서버라고 하는 컨텍스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들이 이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컨텍스트 세팅하는 것도 한 줄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 세팅을 하는 게 지금 이제껏 돼 있는 건 다 로컬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엔진이 깔려있는 이 서버의 자원을 이용해서 돌리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코어가 여러 개라면 멀티코어를 이용해서 병렬을 처리하는 건데, 원격에다 예를 들어 하둡이다. 하둡에 노드가 20개짜리 노드가 있는데 코어가 뭐 16코어가 20대다 하면 코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걔들한테 그 클러스터 자원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뒤에 지금 제 기억에 그 내용이 스파크 돌리는 게 있죠. 네. 소개만 간단하게. 그때 이제 조금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컨텍스트를 바꾸면 그쪽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그쪽 자원을 이용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 R 코드는 바꿀 필요 없어요. 하둡 하면 원래 맵리듀스 코딩 같은 걸 해야 되는데 R 하둡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분석 로직은 그대로 재활용하면서 컨텍스트만 바꾸고 데이터만 바꿔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컨텍스트 개념인데요. 뭐 그거 말고도 뭐 리모트 세션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건 좀 또 별도로 일단 저 그 팩터 그런데 쪽에 얘는- 랩을 바꿀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좀 RX 팩터를 쓰는 게 좀 성능이 좋지만 좀 네. 컨텍스트가 작동 안 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맞습니다. 있다. 네. 일단은 여기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지. 기능 제약이죠. 이건 나중에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은 이제 트립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또 보자. 그래서 계속 분석을 합니다. 이제 탐지학 시각화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맨해튼 데이터 가지고 이 출발지 도착지 매핑에 대해서 이 카운트를 뽑아보는데, 이 내용을 이제 실행을 해보고 이걸 필터링을 해봅니다. 카운트가 0인 것만 보겠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컬럼을 추가를 몇 개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헤드로 해서 이 내용을 잠시 좀 보면요. RxC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보면 약간 의사진행 한번 하자면, 이게 그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 가는 게 가장 빈도가 많냐, 그 다음에 출발지가 가장 빈번한 지역은 어디냐, 도착지가 가장 빈번한 지역은 어디냐, 특정 지역에 출발했을 때 어느 지역들로 분산이 되느냐, 또는 특정 지역에 도착했을 때의 출발지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을 보기 위한 네네. 데이터 처리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RX 큐브로 하면 이게 카운트가 나오잖아요. 뭐 여기 컬럼을 지정하면 서버에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카운트만 뽑았고요.
근데 이 카운트가 실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고요. 그래서 디플로이어를 이용해서 컬럼을 추가를 합니다. %all이라고 하면 전체 카운트 중에 지금 해당하는 레코드의 카운트를 비율로 뽑아줍니다. 이 말은 이제 예를 들면 이 카운트가 예를 들어 한 뭐 1억 건 데이터가 있으면 1억 건 데이터 중에 1억 건이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 중에 전체 트랜잭션 카운트가 1억 건인데 1억 건 중에 157건이라는 게 몇 %냐라는 걸 여기다 비율로 여기다 옆에다 표현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컬럼을 여기다 추가를 해서 전체 중에 이 observation에 해당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첫 번째 뮤테이트. 뽑아보는. 그게 이제 여기 보시는 뮤테이트의 %all이라는 걸 뽑는데 지금 하이라이트 된 부분입니다. sum count 분의 count. 전체 네, 몇 프로냐? 요거. 네. 저 운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몇 프로냐? 마찬가지로 이제 비율을 몇 개를 더 뽑습니다. 출발지 기준으로. 그 말은 이제 여기 보면 출발지가 차이나타운에서 차이나타운을 간 게 전체 중에 뭐냐라는 걸 본 게 첫 번째 컬럼이라고 하면 차이나타운에서 출발한 것만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을 보는 게 두 번째 컬럼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바로 그냥 돌려서 실행을 해서 예, 결과를 보고 예, 말씀드리는 건데 네. 지금 얘기드린 그거예요. 픽업을 하는 게 어떻게? 네,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뭐 오더바이까지 했고요. 카운트 오더바이까지 했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어퍼이스트 사이드로 간 게 카운트가 이만큼 되는데 이건 전체 observation의 이만큼 5.7%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출발지 기준이면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출발한 걸 모수로 했을 때 이 레코드의 비율은 36%다. 자기 자리로 뺑뺑이 돈 게 저만큼이다. 그렇죠. 이게 36%고 나머지는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출발해서 다른 데로 간 게 한 64%가 된다. 63%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지금 드랍오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도착지 기준으로 여기 도착지가 어퍼이스트 사이드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도착지가 어퍼이스트 사이드인데 출발지가 어퍼이스트 사이드인 경우가 33%다. 맞습니다. 저 이해가 처음 안 돼가지고 해석을 잘못했나는 겁니다. 기준이 도착지라는 거죠, 지금. 네. 이 어퍼이스트 사이드인 거 전체를 모수로 본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픽업 MB가 어퍼이스트 사이드인 게 38.37%다. 네. 그래서 이걸 플러팅 해보는 겁니다. 그냥 이제 여기 보면 필 해가지고 %all을 먼저 찍어보죠. %all을 보면 출발지 도착지별로 이게 뭐였죠? 카운트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카운트가 많다. 여기 보면 택시를 얼마나 많이 탔는지 이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출발해서 어퍼이스트 사이드로 간 게 제일 많이 택시를 탔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택시를 많이 타는 그게 거예요. 이제 기사님들이 줄 서 있는 그런 그렇죠. 네. 이걸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입니다. 유명한 역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비슷하게 이제 여기 보면 다른 비율들 아까 출발지 기준 %, 도착지 기준 %도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냥 보면요. 이제 보는 거고 그럼 그냥 확대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도착지 기준이다 보면 특정 위치에 도착하기 위해서 하나만 크게 해보시죠. 읽는 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도착지 기준이죠. 네. 그러면 드랍 오프 NB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봐야 돼요. 수평으로. 수평 한 줄이 100 중에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요걸 볼게요. 여기 모닝사이드 하이츠라고 이제 마우스가 가 있는데요. 얘가 도착지잖아요. 도착지 기준이니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행으로 표현되는 얘가 100%입니다. 가로로, 예. 가로로 봤을 때 빨간색, 저기서 가장 많이 출발 도착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마치 표만 보면 다 세로로 보이니까 헷갈리기 쉬운데 도착지 기준일 때는 가로로, 출발지 기준은 세로로 이게 그게 출발지의 100에서 제일 짙은 데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됩니다. 저 세로로 보이는 비율에 틀린 애들은 많이 출발한 걔는 이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많이 미드타운이 보면은 미드타운이 지금 보면 미드타운, 요거요. 어퍼 이스트 사이드 이런 데가 그 출발지로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요거 자체만 먼저 이런 거죠. 출발지 여기 미드타운에서 세로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건 도착지에 상관없이 그렇죠. 이쪽에 비율이 이쪽에서 출발하는 게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이게 원래 그냥 전체 카운트 % 본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아마 이게 출발지 기준, 도착지 기준 봤을 때 약간 또 다른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이용해서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시리얼적으로 보는 부분도 이제 한번 봅니다. 이제껏 지금 출발지 도착지로 봤는데 이제 요일과 시간으로 봅니다. 요일과 시간별로 t%가 어떻게 된 건지를 카운트를 뽑아보고요. 역시 요일과 시간별로 해서 시간당 요금 1분 동안 돈을 얼마나 냈는지를 지금 또 뽑아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주고요. 컬럼 합쳐가지고 이 두 개를 같이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걸 쭉 진행하면 데이터 셋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얘를 포인트를 뽑아보는 거죠. 출발 요일과 시간별로 해서 분당 얼마나 많이 냈는지를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보면 이제 같은 맥락이죠. 요일별, 시간별로 해서 보는데 여기서 인사이트를 뭐 많이 뽑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예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진하게 돼 있는 이런 걸 보면 일요일 새벽 1시예요. 월요일 새벽 1시. 일요일 밤에서 연장되는 거죠. 일요일 밤이 여기죠. 일요일 밤이 여기인데 이제 여기 지금 이게 출발지 기준이거든요. 월요일 새벽에 택시를 많이 탔네요. 월요일 새벽에 5시도 되기 전에 이게 출근을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건지 아니면 한참 늦게까지 놀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포인트가 있고 여기 이제 또 월요일 밤이 꽤 많습니다. 저기 사실 페어 퍼 미니트라는 얘기는 그 단위 시간당 금액이니까 제가 잘못 해석했네요. 네. 단위 시간당이니까 새벽에는 밟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네네네. 보면 네. 1시, 5시 사이가 높잖아요. 새벽에는 길이 안 막혀. 막 밟아가지고 안 가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매트릭을 제가 엉뚱하게 전해드렸는데 어쨌건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운 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주말하고 주중 이런 걸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는 이제 이 택시니까 상식을 얘기하지만 좀 시리어스한 비즈니스 문제면 그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대충 보면 이제 휴일은 좀 안 막히는 거고 평일은 막히고 이런 게 보이네요. 출퇴근 시간은 보이고. 지도도 지금 하는 거 맞죠? 4번으로 넘어갔네요. 제가 오늘 진도가 끝났나요? 끝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끝났어요. 클러스터링 이전까지 해도 되나요? 예, 4번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링까지 아직 남았거든요. 4번이 클러스터링입니다. 지도는 클러스터링에서 있군요. 예, 아니 뭐 더 하시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참 아니요, 이제 뭐 이미 하시고 네. 일단 여기까지. 예, 오늘 긴 감사합니다. 시간 네. 수고해 주셨고요. 빨리 마치겠는데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연휴 지나고 그 다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에 공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